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통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번 4월부터 개수나 가격 상관없이 무료로 배송하는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0원짜리를 시켜도 집에 배송이 된다는 거죠. 이마트와 카카오, 네이버 등이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외치고 있는데 어제였는데요. 이마트가 우리가 최저가 보상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만약에 동일한 제품인데 더 저렴한 이 제품이 나와 있다면 그 차액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뭐 네이버도 이해 질세라 당일 배송까지 좀 나서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슈인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바라보는 유통주들 어떨까요? 자,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슈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 배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무료 배송 또는 이제 한 달에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했을 시에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공정위 쪽이랑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 이슈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에 상장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으나 다만 이런 어떤 포맷을 따라가고자 하는 측면들 말씀하신 신세계라든지 네이버 더 나아갔을 때 롯데 쪽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악재 반영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지금 현재 어떤 과열 경쟁에 좀 접어들면서 사실상 지금 누가 지금 이제 쿠팡이 차지하고 있는 파일을 집어삼킬 것인가 이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놓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줄 수가 있겠고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앞서 네이버 그리고 이제 신세계 수합 지분의 어떤 교환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주가의 어떤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적주로서의 어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줘 왔던 부분 그리고 주가 조정 시에 충분히 지켜줘야 될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쿠팡과 유사한 최저가 보상제라든지 무료 배송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정부 차원에서 개입 없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어떤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확실한 부분들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실적으로 움직였고 실적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구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또 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크게 기대가 된다면 충분히 해당 종목군들 관련 종목군들 보유 또는 포지션을 끌고 나아가는 매매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종목 바라볼 때 실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유통주,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이 배터리 업체들 좀 주가가 위축됐었죠. 오히려 소재 쪽을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일진머티리얼즈가 호재가 있었습니다. 유럽 노스볼트에 10년간 4천억 규모의 동박을 공급하게 됐다. 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보니까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이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 이야기했을 때 그때 손을 잡은 기업이더라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에게는 엄청난 앞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이벤트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매수의 가능성 영역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호재라든지 이슈 자체가 반영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최근에 개별주들의 어떤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당일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이슈에 의해서 장중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다소 좀 꺾이는 모습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그와 같은 모습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와 같은 움직임, 이와 같은 흐름 자체가 사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 또는 호재에 의해서 어떤 종목을 단순히 내가 좀 중장기 보유하겠다 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폭스바겐 또는 여타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 이슈에 따른 어떤 수혜 종목군들을 어떤 이슈만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아가시기보다는 그에 따른 어떤 반영이
주가가 반응하는지 보시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매수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충분히 진입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뭐 그렇다고 호재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진입 이러진 말자라는 이야기 주신 거고요. 그럼 위원님, 일진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배터리 소재주 어떤 종목 매력 있을까요? 배터리주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이와 같은 양극재, 음극재, 이와 관련된 어떤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배터리 내재화라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물질들을 뭐 폭스바겐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전량 수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벤더에게 완성형 어떤 배터리에 대한 어떤 위탁 생산을 맡긴 이후에 어떤 발생한 내재화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배터리 소재 부분 쪽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이와 같은 종목군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소재주 계속 바라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LNF와 포스코 케미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량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 화장품주들 쪽으로 눈이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있을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2016년부터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그려가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 1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의 효자템이죠. 이 후를 통해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쪽으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어떤 종목이 비교를 해본다면 더 매력이 있을까요? 자, 일단 뭐 화장품 섹터라고 이제 분류한다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내에서 어떤 인지도가 다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다 조금은 대한민국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 또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다소 좀 저하되었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판매량 증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인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정비를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고가권에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분간 눌림이라든지 조정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어떤 펀더멘탈 어떤 기반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좀 더 들어주셨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80%라고 하니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 좀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이요. 코스피에서 LG전자, SK하이닉스, SK, 그리고 CJ제일제당, GS건설 담아가고요. 코스닥에서는 한빛소프트, 다나리 보입니다. 국일제지, CNM, 삼천당 제약까지 어떤 종목이 가능할까요?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겠는데, 더 나아가서 전장 부품 쪽에 있어서의 이슈도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쪽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수요 발생, 그리고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완성형 차들의 어떤 위탁 생산까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LG 마그나가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반사적으로 LG전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당 종목 역시 긍정적인 상승 흐름세를 좀 보여줬는데, 앞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한빛소프트와 같은 단기적 테마는 그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시세가 끝났다고 좀 보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시세가 더 크게 갈지도 모른다라는 관점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뭐 연일 이 화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 오늘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매수 가능 사인 주셨고요. LG전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 있다 평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